좋은 아침입니다. 요즘 덥지도 않고 춥지도 않고 참 좋은 계절들이지요. 예. 이렇게 좋은 날은 아주 싱그러운 나뭇잎 사이로 거닐면서 운동하기 딱 좋은 그런 계절들인 것 같아요. 그런데 운동이 좋다는 건 다 아는데 또 운동을 그만큼 제대로 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에덴으로 돌아가는 8가지 생활 습관 중에서 특별히 백투 에덴에서 이 엑서사이즈, 이 운동이 질병 치료를 위해서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또 어떻게 운동을 해야 되는 것인지 살펴보면서 같이 은혜를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백투 에덴의 운동요법과 사랑의 치유력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생각보다 운동이 얼마나 중요한지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서 백투 에덴을 하면서 치료되는 것을 볼 때마다 느껴요. 미국에서 다니엘 최라고 하는 분이 이 프로그램에 오셨습니다. 이분은 당뇨병을 44살인데 벌써 20년 동안이나 가지고 있어요. 그 어머니도 당뇨병으로 돌아가셨기 때문에 이건 그냥 당뇨도 아니고 유전적인 당뇨병이다. 그래서 두려워하는데 44살에 벌써 주사 맞고 약을 먹어도 공복혈당이 막 500 이상씩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합병증이 밀려오면서 발가락도 자꾸 염증이 생기고 썩어 들어가려고 하고, 그리고 이 신장 쪽이 너무 아픈 거예요. 양쪽 옆구리가. 그리고 일단 불편한 것은 눈이 어둑어둑해지면서 글씨가 잘 안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안과병원을 가서 내가 눈이 이렇게 너무 안 좋아지는데 좀 어떻게 치료를 좀 해주시오. 그런데 혈당이 500이 넘게 나오는 것을 보고 이러면 안과 의사는 손을 안 댑니다. 괜히 손대면 또 상처가 아물지도 않아요. 그래서 이건 안과에서 할 일이 아니고 먼저 당뇨병부터 치료를 하고 와야 됩니다. 치료가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분이 막 의자를 들었다 놨다 막 하면서 신경질을 내고 뭐 이따위 병원이 다 있느냐. 눈이 안 좋아서 안과 왔는데 안과에서 안 고쳐주면 도대체 누가 고쳐준다는 얘기냐. 그러면서 나왔어요. 그러다가 이 라디오 방송에서 제가 건강 강의하는 것을 듣다가 당뇨병도 원인이 있구나. 그 원인을 제거하면은 치료가 가능하겠네. 그러고서 이 프로그램에 왔는데 백투 에덴 프로그램은 식이요법 하나만 하는 데가 아니고 디톡스 하나만 하는 데가 아니고 8가지를 한꺼번에 같이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운동도 했겠죠. 당뇨병 전문의들은 불치병이라고 당뇨학회에서 선언을 했습니다. 죽을 때까지 약과 주사로 관리할 따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백투 에덴에서는 질병의 증상만 제거해주는 치료법으로는 그 말이 맞을지 모르지만 이 당뇨병은 분명한 원인이 있어요. 생활 습관이 잘못됐기 때문에 찾아오는 질병입니다. 그래서 생활 습관을 고쳐주는 이 백투 에덴으로는 당뇨가 너무 쉽게 치료가 돼요. 합병증까지 밀려오는 사람들도 완치가 가능하고 이미 진행되던 합병증들도 다 사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분이 강의를 들으면서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어떻게 합병증까지 진행되는 당뇨병을 완치시킨다고 감히 얘기를 하느냐. 이 당뇨는 식생활 습관이 잘못됐고 운동 습관이 잘못됐고 마음 보따리가 잘못됐을 때 찾아오는 대표적인 질병이에요. 그래서 8가지를 종합적으로 고쳐주는데 그 중에서 운동을 이분은 특별히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주사, 모든 약 다 끊어라.
단지 인슐린, 이 혈당을 하루에 한 번 재보는데 병원에서는 식후 2시간 혈당이 중요하지만 이 백퇴된 치료를 할 때는 식전 공복 혈당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모든 약을 다 끊고 아침에 일어나서 공복 혈당이 100 이하로 내려가도록만 해주면 합병증까지 치료가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일단 많이 먹으면 혈당은 높아지겠죠. 그래서 많이 먹는 게 아니고 5대 영양소를 갖추어서 이 적당하게 먹어야 돼요. 식이요법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도 안 먹을지라도 혈당이 내려가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더 이상 식이요법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나머지 부분, 높아진 나머지 혈당은 무엇으로 내려주는가 하면은 운동으로 내려주는 거예요. 어떤 당뇨병이라도 운동을 한다는 얘기는 혈관에 있는 포도당이 태워진다는 얘기고, 태워지면 혈당은 어떻게 되겠어요? 낮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낮아지게 되어 있어요. 이분 같은 경우는 너무 심하기 때문에 하루에 6번, 1시간짜리를 6번 걸었을 때 아침 공복 혈당이 정상이 됐어요. 하여튼 인슐린을 안 맞고 정상이 됐습니다. 그러면 인슐린을 맞았을 때 정상과는 의미가 틀려요. 인슐린을 맞아서 정상이 됐을 때는 여전히 합병증이 진행이 됩니다. 그러나 어떤 약도 먹지 않고 내 스스로 혈당을 조절을 해주면 이미 진행되던 합병증까지도 치료가 돼요. 그런데 문제는 어떻게 6시간씩 운동을 할 수 있느냐? 한 번에 6시간이 아니에요. 오늘 그 법칙을 정확히 배울 겁니다. 1시간짜리를 한 번 하고 좀 쉬어졌다 다른 시간에 또 한 번 하고 해서 6번을 했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어떤 종류의 당뇨병이라도 혈당은 정상으로 나올 수 있어요. 그러면 6시간씩 걸으면서 어떻게 사느냐? 자, 한 달만 운동을 해주면 이 포도당을 태우는 미토콘드리아가 2배로 늘어납니다. 그러면 아궁이가 2배로 늘어났으니까 이제 6시간을 걷지 않고 얼마를 걸어도 된다는 얘기예요? 3시간만 걸어도 정상이 돼요. 그리고 더 운동을 하면 미토콘드리아의 질이 또 좋아져서 나중에는 2번만 걸어도 정상이 되고, 그러는 사이에 이분은 공복 혈당이 98, 97, 100 완전 정상이 됐고, 보이지 않던 눈이 100% 시력이 회복이 되고, 그리고 신장에 있는 옆구리 통증이 사라지고, 썩어가던 발가락이 치료가 되고, 좌골신경통이 회복이 되고, 그리고 발기부전이 100% 치료가 한 달 만에 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어떻게 이 당뇨를 근본적으로 치료할 수 있고, 이 당뇨와 모든 질병들을 치료할 때 절대적으로 필요한 운동요법은 도대체 어떤 것인지, 이것을 근본적인 원리부터 이 시간에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흔히 이 사해 바다와 또 무슨 바다를 또 비교를 해요? 갈릴리 바다 얘기 많이 하죠. 이 갈릴리 바다는 어떤 특징이 있는가 하면은 세 곳에서 흘러 들어오는 물줄기가 있습니다. 들어올 뿐만 아니라 또 흘러나가는 물줄기도 있어요. 그러면 그 갈릴리 바다 물은 좀 어떨까요? 흘러 들어오고 그만큼 흘러나가게 하니까 물은 어떨까요? 맑아요. 깨끗합니다. 그런데 그 밑에 있는 사해 바다는 흘러 들어오는 물줄기는 있는데 흘러 내보내는 곳이 없어요. 사해 바다 물은 어떨까요? 썩은 물입니다. 탁한 물이에요. 일단 갈릴리 바닷가에는 베드로 피쉬라고 하는 우리나라 조기 비슷한 돔 비슷한 싱싱한 생선들이 굉장히 많이 살아요. 그러나 홍해 바다, 이 사해 바다는 어떨까요? 생명체는 하나도 없는 죽은 바다입니다. 이 세상의 원리는
어떤 에너지든지 흘러 들어왔으면 흘려 내보내게 돼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는 항상 청결하게 유지될 수 있습니다. 모든 생명체는 에너지를 받게 돼 있어요. 에너지를 받은 것만큼 쓰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에너지가 흘러가면서 뭔가 살아 움직이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것이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런데 흘러 들어오기만 하고 내보내는 것이 없는 것은 결국은 정체되게 되어 있고 그리고 결국은 생명이 사라지게 되어 있다고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음식이라고 하는 에너지를 먹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죽어요. 그런데 음식을 먹는 목적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음식을 먹는 목적이 뭘까요? 자, 음식이라고 하는 에너지가 인풋 들어왔어요. 그럼 내가 건강하게 살아 움직이려면 들어온 에너지만큼 어떻게 돼야 되겠어요? 아웃풋, 내보내야 돼요. 그래야 여기가 언제나 신선한 에너지가 유지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살아있다 얘기하고 건강한 상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 음식을 먹은 목적은 요 음식이라고 하는 에너지를 쓰기 위해서 먹은 거 아니겠습니까? 바로 음식을 먹는 목적이 있다고 하면 움직이기 위해서, 운동하기 위해서 먹은 거예요. 근데 현대인들은 먹는 데만 관심이 많아요. 그리고 운동하는 데는 인색합니다. 그러니까 에너지가 잔뜩 들어왔는데 들어온 것만큼 쓰지 못하니까 얘가 우리 몸속에서 정체되고 어디에선가 썩게 되어 있고 질병을 유발시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질병의 밑바닥에는 운동 부족이 깔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종류의 질병이라 할지라도 이 에너지를 흘러나가게 해주는 운동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으로도 우리가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아가기를 원한다라고 하면은 말씀이라고 하는 에너지를 먹어야만 됩니다. 그러면 말씀을 먹는 목적이 무엇일까? 자, 말씀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인데 그 사랑이라고 하는 말씀을 내 몸속에 인풋, 집어넣었으면 이게 썩지 않기 위해서는 아웃풋이 돼야 되겠죠. 그러면 사랑이라고 하는 말씀을 먹었으니까 이건 어떻게 좀 써줘야 되겠어요? 사랑이라고 하는 것으로 써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먹는 데는 열심을 가지고 있지만은 그 말씀을 사랑으로 실천하고 나누어 주는 데는 별로 관심이 없는 사람들, 영적인 당뇨병 환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말씀을 많이 먹어도 당뇨병 환자가 피곤한 것처럼 피곤해요. 나른해요. 짜증이 납니다. 그래서 이 모든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먹는데 식이요법에는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데 이제 그것보다는 쓰는데, 운동하는데, 사랑을 실천하는데 관심을 가져봐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왜 운동을 하면은 수많은 종류의 질병들이 치료된다라고 얘기할까? 운동을 하면은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모든 기관이 움직여져야만 운동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중간 어딘가가 막혀서 질병이 걸렸다 할지라도 운동을 하면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모든 기관이 이렇게 한 바퀴 돌면서 움직여야만 운동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중간에 연약해졌고 막혔다 할지라도 밀어주는 힘, 당겨주는 힘에 의해서 그 부분이 뚫어지고 질병이 치료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운동을 한다는 얘기는 누가 명령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예, 뇌세포가 명령을 하고 있어요. 안 움직이는 것은 죽은 거예요. 그래서 살아있기 위해서는 뇌세포가 움직이도록 해줘야 되는데 그건 어떻게 하면 되느냐? 운동하면 된다. 운동을 하면 뇌세포가 계속 살아 움직여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자, 그러면 운동이 되기 위해서는 뇌세포가 오늘 피골로 갈까? 영랑으로 갈까? 오늘 피골 계곡으로 가자. 야, 피골로 가라.
그러면은 여기 뇌신경세포가 뇌세포가 신경세포에게 신호를 보내겠죠. 그러면 누구도 움직이게 돼 있어요? 운동신경세포도 또 살아 움직이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운동신경세포가 신호를 받아서 운동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로 근육으로 또 신호를 전달해 줘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면 근육이 움직이는 것, 그게 운동입니다. 그래서 운동을 하면 뇌신경세포도 강화되고 운동신경세포도 강화되고 자꾸 근육을 움직였더니 근육도 어떻게 될까요? 강화돼요. 자, 그러면 근육이 활발하게 움직이도록 좀 도와줘야 되는데 이때는 교감신경이 긴장이 되고 활동을 해야만 달리기가 가능해져요. 그러면 교감신경도 사용이 되면서 강화되겠죠. 교감신경이 강화되면 그때 아드레날린이라고 하는 호르몬이 분비가 됩니다. 그러면 호르몬 계통이 연약해서 생기는 질병들이 지금 얼마나 많아요? 호르몬 계통이 건강해지게 돼 있어요. 자, 그럼 아드레날린 호르몬이 많이 나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심장을 찾아서 아드레날린 호르몬이 베타 리셉터라고 하는 수용체로 딱 들어가면 심장박동이 아주 활발하게 이루어지도록 만들어줍니다. 그러니까 뭐가 또 강해지겠어요? 예, 심장이 강해지게 돼 있습니다. 심장이 강해지니까 심장이 이제 아주 활력 넘치게 박동을 하겠죠. 꽉꽉 품어주니까 피가 솟구쳐 나가는데 혈관이 어떻게 되겠어요? 확장이 되겠죠. 그럼 혈관이 오랫동안 그냥 그 자리 남아있으면 굳어가지고 죽어가는데 얘가 자꾸 살아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혈관이 동맥경화증으로 굳어지지 아니하고 여전히 건강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자, 혈관이 확장이 되면서 포도당이 세포 속으로 이제 많이 공급이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이 포도당을 또 태워줘야 되지 않겠어요? 포도당을 태워줄 때 필요한 것이 바로 산소입니다. 포도당만 가면 뭐예요? 많이 운동을 하면 포도당이 세포 속으로 많이 공급됐고 많이 공급됐으니까 얘가 다 태워지려면 산소가 옛날보다 더 많이 필요로 될 거예요. 그럼 산소를 더 많이 몸속으로 들어오게 하려면 누가 더 활동을 해야 되겠습니까? 폐가 더 활동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기관지 계통도 강화되게 돼 있다. 그래서 나는 그냥 피골개고 노래 부르면서 걸었는지는 모르지만 이 운동이라고 하는 것을 하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우리 몸의 모든 것이 한 바퀴 돌면서 다 움직이게 돼 있고 그 중간에 누군가 하나 좀 약한 것이 질병인데 얘들은 뒤에서 밀어주지 앞에서 빨리 가자고 끌어당기지 그러면 웬만하면 정상적인 상태로 회복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운동이 모든 질병을 치료하는 원리가 되겠어요. 그래서 운동을 하면은 건강이 증진될 수 있도록 더 좋아질 수 있도록 이런 순환 법칙에 의해서 중간에 연약해진 장기도 웬만하면은 정상으로 회복이 되게 돼 있다. 그러니 운동을 우리가 매일같이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디 나쁜지 몰라도 돼요. 운동하면 그냥 자동적으로 중간에 연약한 자는 다 회복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영적으로도 우리가 사랑을 나누면서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영적인 이 사랑을 나누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우주에는 사랑이라고 하는 에너지가 돌고 돌고 돌면서 점점점 더 큰 행복을 누리면서 살 수 있도록 사랑의 행복 증진 순환 법칙이 이 우주에 흐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만물을 만드셨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은 제일 첫 번째 날 뭘 만드셨습니까? 빛을 만들었어요. 하나님은 빛이라 그러셨고 제일 첫 번째 날 뭘 만들었어요? 예, 빛이 되시는 그 하나님이 이 세상에 빛을 만드셨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 태양계에서는 그 빛을 누가 발광하도록 그렇게 허락을 하셨습니까? 태양. 그래서 그 태양에서 태양 빛이 이 지구에게까지 비춰지게 만들어준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인간은 그 태양의 에너지를 바로 받아먹고 살 수 있는 능력은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만든 이 모든 식물들은 그 잎사귀 속에 엽록소가 있고, 엽록소는 빛처럼 날아가는 태양 에너지도 딱 야구 글러브로 공을 잡듯이 그 태양 에너지를 딱 잡아서 포장하는 기술을 갖게 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탄수 동화작용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식물의 잎사귀 속에 있는 엽록소라고 하는 글러브가 날아가는 태양의 에너지를 딱 잡아가지고 탄수화물, 포도당이라고 하는 것으로 태양 에너지를 딱 포장을 하도록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과일과 열매 속에 있는 그 탄수화물을 하루 세 끼 음식으로 먹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 이 포도당을 먹으면서 사는데, 포도당을 먹은 인간은 그 포도당으로 뭐 하는데 사용해야 되겠어요? 뭔가 나눠주는 것, 사랑하는 것에 이 에너지를 나눠주면서 살기를 원합니다. 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랬고, 그 하나님은 우리 인간만큼은 누구를 닮게 만들었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닮게 만들었다 그랬으니까 우리는 먹은 에너지로 사랑이신 하나님처럼 뭐 하면서 살게 돼 있다? 사랑하면서 살게 돼 있다. 그 사랑을 했더니 사랑이신 하나님은 한 바퀴 돌아서 사랑이 자기에게 돌아오는데 기분이 어땠을까요? 너무 흐뭇한 겁니다. 야, 참 좋다. 정말 좋다. 그래서 또 빛을 주시기를 원하시고, 돌고 돌아서 사랑이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그러면 그것을 받으면서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그래서 원래는 이 우주가 이렇게 사랑의 에너지가 돌고 돌면서 영원히 행복을 누리면서 살도록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주를 보세요. 이 세상 어떤 생명체라 할지라도 전부 다 주기 위해서 받습니다. 만약에 받기만 하고 주지 않으면 터져서 깨지게 돼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사랑의 순환 법칙 중에서 인간만이 받아먹으려고만 하고 줄 모르는 이상한 존재로 타락을 해서 영원한 사랑의 순환고리가 끊어졌고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라도 받아먹는 데만 관심을 가질 것이 아니라 손을 펼치고 나눠주는 데 관심을 좀 가져야 되지 않겠느냐. 그것이 사랑의 에너지가 저 우주까지 돌고 돌게 하는 일이고, 그렇게 되면은 우리는 죽음이 아니고 영생의 순환고리로 들어가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먼저 영적으로 음식을 먹었으면은 요 음식이 태워지면서 에너지로 써줘야 건강의 순환고리가 다시 회복이 된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음식을 먹었을 때 이 에너지를 나눠주는 운동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래서 운동이 우리 몸에서 어디가 혹시 망가졌고 질병이 생겼을지라도 어떻게 모든 질병을 치료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지, 현대의학이 연구한 결과들만 이 시간 모아서 운동을 하면은 이런 질병도 치료되게 되어 있구나. 어떤 질병들이 치료되게 되어 있는지 한번 좀 살펴봅니다. 첫 번째, 운동을 하면은요, 특별히 걷기 운동을 하면은 모세혈관이 발달하면서 모든 허약한 질병들을 치료해주고 강하게 만들어 준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몸에서 혈관만 남겨놓고 나머지는 다 제거한 그림을 좀 한번 봐요. 우리 몸의 혈관은 어디에서 일단 펌프질을 해줍니까? 심장에서 펌프질을 해줘요. 그러면은 빨간색 산소를 많이 포함하고 있는 이 피는 빨간색을 띱니다. 거기에는 포도당도 있고 산소도 많이 들어있어요. 그게 이제 좌심실에서 쫙 펌프질을 해주면은 세 가지 대동맥으로 솟구쳐 올라갑니다. 머리로도 올라갈 것이고, 양쪽 팔로도 갈 것이고, 양쪽 다리로도 내려가겠죠. 그래서 우리 몸에 있는
60조 개 내지 100조 개나 되는 세포마다 필요한 포도당과 산소를 공급을 해줍니다. 그러면은 이 포도당과 산소가 세포 속에 있는 미토콘드리아에서 요걸 태우면서 ATP라고 하는 에너지를 만들고 그 힘으로 우리는 누군가를 사랑하면서 살도록 만들어 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태워지면서 이산화탄소와 노폐물과 같은 찌꺼기가 나오겠죠. 그것은 돌아오는 정맥이 다 끌고 옵니다. 파란색이에요. 좀 검푸른색입니다. 검붉은 피인데 이제 돌아오면서 이 모든 찌꺼기들은 이 신장에서 한번 걸러주고 더 쓸모없는 것들은 오줌으로 버려주고 그래서 심장으로 돌아와서 다시 산소와 영양분을 받아서 또 돌도록 만들어 놨는데 여기 보면은 굵은 동맥, 굵은 정맥이 있죠. 예, 바로 대동맥이 있습니다. 아주 굵은 동맥. 이것은 이 포도당과 백혈구가 걸어 다니는 길인데 예를 들면은 고속도로에 해당되는 거예요. 고속도로 아주 굵은 길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시골 집에 가면은 아주 차 한 대만 이렇게 다닐 수 있는 조그마한 골목길이 있죠. 그 골목길까지 차를 대고 서울에서 사온 물건을 안방에 던져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모든 세포까지 영양분과 산소를 공급해 주기 위해서는 대동맥이 있습니다. 고속도로가 있고 마지막 그 세포 중간 그 근처에서는 아주 좁은 골목길을 통과해야 되는데 요 혈관을 우리는 모세혈관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모든 혈관을 다 연결시키면 10만 킬로미터나 되는 긴 길이가 되고 지구를 2바퀴 반 정도 돌 수가 있어요. 그런데 대동맥과 모세혈관의 길이를 다 연결시켜 보면 어느 쪽 혈관이 더 길을까요? 네, 얼마나 더 길을까요? 전체 혈관 중에서 길이로 따지면 대동맥은 5,000km 정도가 나옵니다. 그리고 모세혈관을 다 연결시키면 95,000km가 돼요. 그러니까 뭐가 훨씬 더 많은 거예요? 네, 95%는 모세혈관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늙는다는 것은 혈관이 늙는 것을 의미합니다. 혈관이 늙으면 세포마다 옛날만큼 충분한 영양분과 산소를 공급해 주지 못하기 때문에 늙는 거예요. 그런데 혈관이 늙는다는 얘기는 혈관 중에서도 뭐가 늙는다는 것과 말이 같아요? 모세혈관이 늙는 겁니다. 바로 여기 피부 근처까지 아주 자잘하게 뻗쳐 있는 모세혈관이 늙는 거예요. 여기가 막히든지 좁아지면 늙는 겁니다. 그래서 운동을 해주면은요, 손끝, 발끝이 움직이니까 여기 있는 세포가 포도당 많이 필요하다는 얘기겠죠. 그러면 얘는 늙을 수가 없어요. 거기 혈관은 좁아질 수가 없습니다. 자꾸 주인 양반이 아직도 80이 됐는데도 일을 한다는데 요거 움직일 때마다 공급해줘야 되지 않겠어요? 안 늙습니다. 특별히 걷기를 할 때는요, 아까 본 것처럼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모든 이 혈관이 다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모세혈관이 막혔다가도 필요에 의해서 뚫어져요. 모세혈관이 살아있습니다. 필요하면은 저쪽 동네 여기 사람이 안 살았었는데 갑자기 막 집을 몇 개 짓고 통행량이 많아요. 그럼 시청에서 어떻게 해줄까요? 새로운 길을 포장을 해줍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몸에도 필요하면은 이 혈관들이 자꾸 잔가지가 많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운동을 많이 하면은 모세혈관 잔가지가 몇 배로 많이 생성이 되면서 여기서 눈으로 봐도 이 속에 흐르는 빨간색이 보여요. 그것을 우리는 혈색이 돈다라 얘기를 하고 건강미가 넘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운동을 안 하면은 마지막 모세혈관부터 자꾸 막혀가고 좁아지고 사라집니다. 그래서 젊음을 유지하는 가장 확실한 비결은 뭐 하는 거다? 걷기 운동을 하는 거다.
걷기 운동을 한 달만 하면 얼굴 혈색이 달라질 정도로 모세혈관이 증가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특별히 심장은 일평생 몇 번 뛰는지 용량이 정해져 있습니다. 평생 23억 번을 뛰어요. 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동차를, 소나타를 두 집이 샀습니다. 한 집은 출퇴근할 때만 쓰는 자가용으로 써요. 또 한 집은 영업용 택시로 씁니다. 아무리 갈고 닦고 엔진 오일 잘 갈아준다고 할지라도 어떤 차가 더 폐차를 빨리 시킬까요? 영업용. 왜? 모든 기계는 몇 번 쓰면은 망가지는지 딱 정해져 있는 겁니다. 뭐 조금의 편차는 있지만 분명히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심장은 평균적으로 볼 때 일평생 23억 번을 뛰는 엔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남들보다도 몇 배로 일을 하는 사람들은 영업용 자동차처럼 빨리 망가질 수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걸 너무 안 쓰면 10억 번 뛰고 녹슬어서 망가질 수가 있어요. 너무 안 쓰면 더 빨리 망가져. 그러면 너무 안 쓰는 것도 아니고 너무 많이 쓰는 것도 아니고 건강을 위해서 가장 알맞은 운동이 얼만큼인지 살펴봐야 된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운동도 너무 무리하게 하면은 이 심장이 운동할 때마다 빨리 뛰기 때문에 23억 번을 60년 되면 다 써먹어가지고 죽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운동을 안 하는 것도 문제지만 너무 많이 하는 건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다. 자, 그래서 이 피가 전신을 한 번 돌 때 30초 내지 50초 정도가 걸려요. 뚝딱. 1분이면 한 바퀴 도는 겁니다. 그래서 이 혈액순환이 왜 문제가 있는지 이걸 찾아내고 문제 있는 곳을 탁 치료하기를 원하면 가장 손쉬운 방법은 걷기 운동을 매일 해주는 게 제일 좋다. 그러면 자기가 문제점 찾아내고 자기가 알아서 뚫어준다는 얘기입니다. 모세혈관이 발달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동맥만 중요시 여기지 말고 아주 좁은 골목길 모세혈관을 더 잘 활용하는 데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걸 이렇게 나눠주고 싶지 않은 사람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나눠주면서 살고 싶은데 야, 내가 돈을 그냥 한 1조 원 벌어가지고 세상이 막 뒤집어질 정도로 한번 기부도 해야 되겠다. 그런 사랑보다는 작은 모세혈관의 발달이 더 중요한 것처럼 여기 누가복음 16장 10절에 보면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느니라. 그러니까 정말 지극히 작은 일에 성실할 수 있고 지극히 작은 것에 사랑을 베풀 수 있는 여기에 관심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큰 것에는 관심이 많은데 그거 한다고 아직은 준비가 안 됐지만 언젠가는 하리라. 죽을 때까지 한 번도 사랑을 베풀지 못하고 죽을 사람들도 있겠지만 그러나 지극히 작은 것에 사랑을 베풀 줄 아는 자들은 그 사람은 결국은 큰 일에도 사랑을 베풀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혈관의 건강을 위해서 신경을 써라. 운동을 하면 걷기 하면 이게 발달되고 그러면 대동맥은 덩달아 건강해지게 돼 있다는 거예요. 자, 이제 두 번째 걷기 운동을 하면은 고혈압을 치료하고 예방하는데 최고로 좋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운동 중에서는 걷기 운동이 가장 좋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 운동을 하면은요, 혈관에서 혈관벽에 달라붙어 있던 콜레스테롤을 청소해주는 HDL 콜레스테롤은 증가가 됩니다. 그리고 혈관벽에다가 이 콜레스테롤을 붙여줘서 동맥경화증이 일어나게 해주는 LDL 콜레스테롤은 숫자가 줄어듭니다.
그러면 운동을 하면은 HDL 콜레스테롤이 증가돼서 혈관벽에 붙어 있는 콜레스테롤은 청소해 주니까 좋고, 또 이 콜레스테롤 혈관벽에다 붙여주는 LDL 콜레스테롤이 줄어드니까 또 좋고, 그래서 운동을 해주면은 이 고혈압을 근본적으로 예방하고 치료해주는 효과가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일본의 신슈 의과대학의 노세 히로시 박사님이 이 부분을 구체적으로 의학적으로 연구를 했습니다. 나이가 한 60세 이상 되는 좀 이제 나이가 있는 어른들을 대상으로 한 186명에게 5개월 동안 걷기 운동을 하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운동을 하지 않은 사람들하고 비교를 해보니까 확실하게 이미 올라간 혈압이 떨어진다라는 것을 확인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 혈압이 있는 사람들이 한번 이렇게 운동하고 오면은 혈압이 더 높아질까요? 낮아질까요? 높아질 것 같지만 낮아집니다. 예, 운동을 하고서 일시적으로는 좀 올라갈 수 있어요. 그러나 계속 운동을 하면은 일반적으로 혈압이 더 떨어집니다. 올라갔던 혈압이 더 낮아지게 돼 있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나 과도한 운동을 하면은 안 된다는 연구 결과가 미국 사우스 다코타 대학의 레베카 슐츠 박사님의 연구 결과를 보니까요, 이 쥐를 가지고 실험을 했는데 너무 과도한 운동을 시켰더니 오히려 열받는 거예요. 혈압이 더 올라가는 것입니다. 막 입에 거품 품으면서 운동하면 절대 안 돼요. 혈압이 올라가요. 그냥 운동을 하고 오면은 아이고 나 힘들어 쓰러질 정도 하면 이건 손해본 겁니다. 운동을 하고 왔더니 아우 개운해, 아우 정말 날아갈 것 같아. 요게 제대로 운동을 한 거예요. 운동하는 법을 제대로 배워야만 됩니다. 자, 세 번째, 걷기 운동을 하면은 심장병을 예방하고 치료하는데 굉장히 좋다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몸의 혈관이 몇만 킬로미터나 흐른다고 그랬어요? 10만 킬로미터나 흐른다. 그러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이 피를 쫙 품어주는 것은 누굽니까? 심장이에요. 그래서 아무리 머리 꼭대기까지 세포가 있다 할지라도 뿜어주면 올라갈 수 있다는 건 이해가 돼요. 발끝까지도 갈 수 있을까요? 얼마든지 갈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머리끝까지 올라간 피가 심장으로 다시 돌아와야 되잖아요. 그거야 뭐 올라갔으니까 떨어져서 내려오겠죠. 그런데 저 발가락 끝까지 간 피가 다시 심장으로 돌아와야 혈액순환이 계속 될 텐데, 아니 발끝에 있는 피가 어떻게 여기까지 기어 올라오느냐 이거예요. 이 부분이 잘 안 되면 혈액순환이 안 되고 손끝 발끝이 차가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올라올까요? 많은 사람들은 심장이 쫙 품어주니까 그냥 10만 킬로미터까지 쫙 가서 여기서 뿜어준 힘으로 밀려서 돌아오겠지. 그렇게 만들어져 있질 않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요, 쫙 품어주면은 우리 혈관은 반절은 5만 킬로미터는 심장에서 몸으로 흘러나가는 동맥이고, 나머지 반절 5만 킬로미터는 그 끝에서 심장으로 들어오는 정맥입니다. 이게 만약에 붙어 있다고 하면은 20만 킬로미터라 할지라도 펌프 하나면은 뭐 보일러가 돌아오듯이 돌아오게 돼 있지만, 찍어보면 모세혈관, 동맥의 모세혈관은 마지막에 잔가지로 딱 나눠져 있고, 그 다음에 요 정맥도 마지막은 모세혈관, 잔가지로 나누어져 있는데 두 개가 붙어 있지 않습니다. 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심장에서 펌프질 해준 힘으로 돌아올 수는 없다는 거예요. 산소와 영양분을 품고 있는 이 피가 동맥을 따라서 가다가 모세혈관 끝에서는 요 세포 속으로 나와가지고 스며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에너지를 만든 다음에 찌꺼기는 요 정맥이 또 흡수를 하는 겁니다. 연결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연결되어 있으면 그냥 지나가 버릴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심장의 펌프질로
발가락 끝에까지 들어간 피가 돌아올 수는 없게 되어 있다. 그러면 이 밑에서 위로 올려보내주는 펌프가 또 하나 있어야 된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제2의 심장이 있지 않으면 이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제2의 심장이 있다는 걸 몰라요. 죽을 때까지 몰라. 이걸 사용을 제대로 못하기 때문에 빨리 죽어요. 그 제2의 심장이 어디에 붙어 있는가 하면 장딴지에 붙어 있습니다. 자, 여기 장딴지 근육을 보면은요, 걸을 때 뒤꿈치가 올라가겠죠. 뒤꿈치가 올라가면 이 장딴지 근육이 어떻게 됩니까? 쫙 달라붙죠. 그런데 그 속에 정맥이 흐른다는 거예요. 근육이 쫙 달라붙으니까 그 정맥이 어떻게 될까요? 눌려지겠죠. 짜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이게 딱 짜진 것만큼 왈칵하고 한 바가지 올라가겠죠. 근데 중력이 여기서 또 내려가면 소용이 없잖아요. 그래서 동맥과 정맥을 잘라보면 구조가 틀립니다. 동맥은 그냥 민자예요. 파이프입니다. 뿜으면 그냥 흘러가면 돼요. 그런데 정맥은 복잡하게 만들어졌어요. 이렇게 만들어져서 쫙 품으면은 여기 밸브가 있습니다. 밸브가 열어지면서 피가 왈칵 올라가요. 올라간다면 밸브가 딱 닫혀서 한번 올라간 피는 다시는 뒤로 못 내려오도록 정맥은 밸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2의 심장을 활용할 때마다 왈칵 왈칵 올라가는데 안 내려와. 올라가는데 안 내려와. 그러면 계속 올라가서 심장까지 피가 돌아오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제2의 심장을 활용해 줘야만 혈액순환이 잘 되는데 제2의 심장을 활용해 주는 방법이 뭐라고요? 걷기 운동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걷기를 안 하니까 지금 이 모양이 됐다는 얘기예요. 걸어줘야만 됩니다. 걷지도 않고 맨날 마켓에서 돈 받느라고 서 있어. 그러면 내려간 피가 안 올라가겠죠. 그러면은 여기까지 올라간 피가 못 올라가니까 쭉쭉 쳐져서 여기가 꽈리처럼 정맥이 튀어나와요. 이게 바로 정맥류입니다. 선생님들에게 많아요. 하루 종일 서 있는 선생님들. 그러면 정맥류가 걸리지 않기를 원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걸어야 돼요. 아, 그래도 슈퍼마켓 이 캐셔를 해야 되는데 어떡하느냐? 그러면은 운동하러 못 간다. 그 자리 서서라도 뒤꿈치를 들었다 놨다. 똑같아. 그러면 들었다 놨다. 20시간 비행기를 탈 때도 이코노믹 증후군이라고 하잖아요. 내려간 피가 안 올라오기 때문에 다리가 붓는 거예요. 그럼 다리를 펼쳐서라도 어떻게? 올렸다 내렸다. 발목을 올렸다 내렸다. 굉장한 도움이 되는 거예요. 이 원리를 알면은. 자, 그래서 이 제2의 심장인 이 장딴지 근육을 펌프질 해주는 방법은 바로 걷기 운동이다. 그래서 매일 1시간짜리를 한 번 내지 2번 정도 걸어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이때니까요. 비 오는 날은 그냥 안 걸어도 될까요? 우산 쓰고 걸어야 돼요. 그래야 혈액순환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고혈압 같은 건 저리 가라는 겁니다. 손발이 막 차고 저린 것 요게 안 돼서 그래요. 걸으면 없어지게 돼 있습니다. 자, 규칙적으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걸어주는 사람들은 요 심장이 조금 부담이 줄어들겠죠. 왜? 다른 사람은 심장으로만 혈액순환을 힘들게 돌려주는데 걷는 사람들은 제2의 심장까지 써주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규칙적으로 운동을 해주는 사람들은 중간에 심장이 너무 피곤하다고 딱 멈추어버리는 심장마비가 37%나도 감소된다는 연구 결과를 봅니다. 걷기 하나만 제대로 했어도 웬만한 병은 거의 다 안 걸릴 수 있다라는 것을 보게 돼요. 자, 네 번째, 걷기 운동을 하면은 당뇨병이 치료가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왜 그런가 보십시오. 자, 음식을 먹었어요. 소화가 됩니다. 포도당까지 소화가 되면은 혈관에서 이제 이 소장에서 흡수가 되고 심장으로 보내주면 펌프질을 해주면서 전신으로
혈관을 타고 돌겠죠. 그러다가 이 세포가 에너지를 만들 필요가 있다 하고 초청을 하면은 요 세포 속으로 포도당이 들어가야 되는데 세포 문이 열어져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초인종을 띵동 하고 눌러주는 인슐린이 있어야만 됩니다. 그러면 세포 문이 열어지면서 그 속으로 포도당이 들어가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 세포 문이 초인종이 고장났어. 아무리 인슐린을 눌러줘도 안 열어지니까 세포 속으로 포도당은 못 들어가고 여전히 혈관에서 포도당이 오랫동안 줄 서 있으니까 혈당이 높은 당뇨병 환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세포 초인종은 멀쩡한데 췌장에서 인슐린이 적게 만들어지기 때문에 당뇨병이 있는 사람도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초인종도 멀쩡하고 인슐린도 멀쩡한데 여전히 당뇨병을 가지고 있어요. 그 사람은 왜 그런가 하고 보니까 이제 들어갑니다. 포도당이 들어갔는데 왜 들어갔을까요? 포도당이 세포로 왜? 에너지로 태워지기 위해서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 세포에는 세포 속에 핵이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에너지를 태워주는 아궁이로 찾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아궁이가 바로 미토콘드리아라고 하는 거예요. 미토콘드리아가 세포 속에 하나만 있는 게 아닙니다. 보통 사람은 세포 하나 속에 미토콘드리아가 300개 내지 400개가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타고나기를 200개밖에 없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미토콘드리아가 많은 사람도 있습니다. 미토콘드리아가 많은 사람들은 아궁이가 많으니까 그냥 아무리 포도당을 많이 먹어도 다 태워주겠죠. 이 사람은 먹어도 살이 안 찌는 체질입니다. 미토콘드리아가 적은 사람은 물만 먹어도 살찌는 체질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당뇨병을 치료하려면은 이 미토콘드리아가 200개밖에 없어서 하루 먹은 포도당을 다 못 태워주니까 아직도 혈관에 줄을 서 있는 당뇨병 환자인데 미토콘드리아를 200개에서 400개로 증가시켜 준다고 하면은 어떻게 될까요? 400개로 증가시켜 주면은 바로 아궁이가 많아지니까 이 포도당이 잘 태워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할 거예요. 그러면 미토콘드리아가 그렇게 늘어났다 줄었다 하느냐? 늘어났다 줄었다 한다는 거예요. 미토콘드리아를 늘리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무엇인가 하고 보니까 걷기 운동이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 연구한 논문 데이터를 좀 보면서 설명을 드려요. 운동을 안 하던 사람은 미토콘드리아가 200개가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그런데 운동을 해야 되겠다. 백투에덴에 와서 교육을 받고 결심을 했어요. 그래서 한 주 운동을 했고 2주 운동, 3주, 4주, 5주 운동을 했더니 한 4주 정도 운동을 했더니 미토콘드리아가 2배로 늘어나는 거예요. 2배로 숫자가. 왜?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던 사람이 계속 피골계골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거야. 그러면 옛날에 집에 있을 때보다도 요 장딴지 근육에서 뭘 많이 만들어낼 필요가 생겼어요? 뭘 많이 만들어내야 돼? 에너지를 많이 만들어내야 되잖아요. 그럼 에너지를 많이 만들어내야 되는데 옛날 미토콘드리아 아궁이 가지고는 풀 가동시켜도 에너지가 딸려. 그래서 처음에는 아이고 갔다 오면 힘든 거예요. 너무 피곤한 거야. 막 중노동한 것처럼 온몸이 쑤시고 아파요. 그런데 어쩌다 한번 가면은 그냥 그날만 불편하고 끝나려고 그랬는데 계속 가네. 그러면 야, 이거 안 되겠다. 안 되겠다. 보일러 몇 개 더 놔야 되겠다. 필요가 생겼잖아요. 이 세상은 필요하면 발전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에 의해서 미토콘드리아가 막 만들어지더라는 거예요. 4주, 한 달만 1시간씩 활력 넘치게 걸으면 미토콘드리아가 2배로 늘어난다. 굉장한 거죠. 그러면은 이 미토콘드리아가 2배로 늘어가면은 혈당이 2배나 더 빨리 내려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여기 한번 보세요.
한 4주 내지 5주 정도 운동을 하면 미토콘드리아가 100% 증가가 되는데 이제 끝나고 집에 가서 아이고 집에 왔으니까 좀 쉬어야 되겠다 하고 한 주 쉬었어. 한 주. 한 주를 쉬었더니 한 주 만에 반절을 까먹는 겁니다. 100% 늘어난 것에서 50%가 한 주 만에 줄어들어요. 여러분 이 세상 모든 것은 올라가는 건 어렵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100% 증가시키는데 4주가 걸렸다고 하면은 한 주만 쉬면은 반절이 없어져 버려. 다시 돌아가 버려. 그래서 그때라도 정신을 차리고 아이고 이거 아니네. 계속 해야 되겠네 하고 운동을 시작을 하면은 50% 줄어든 것 다시 100%로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4주를 운동을 해야 돼. 그러니까 바보가 아닌 이상 한 주 어떻게 하는 게 좋겠어요? 안 쉬고 그냥 하는 겁니다. 한 주 쉬면은 그냥 쫙 한 주 만에 이 2주 동안 올라간 것 까먹고 다시 원상복귀되려면 4주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때라도 깨달으면 좋은데 안 깨닫고 그냥 계속 한 달 쉬었다. 200%, 100% 올라간 거 다 까먹어버려요. 운동을 그래서 쉬지 않고 규칙적으로 해주면은 미토콘드리아가 한 달만 해도 2배로 늘어나고 더 하면은 미토콘드리아의 질이 증가되면서 하루에 1시간짜리 6번을 걸어야만 혈당이 인슐린 안 맞고 정상이 됐던 사람이 한 달이 지나면은 3번만 걸어도 정상이 되고 조금 더 지나면 2번만 걸어도 약 끊고 정상이 되고 약 없이 내 스스로 혈당을 조절해 주기만 하면은 썩어 들어가던 합병증들이 없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이 당뇨병을 백투에덴에서는 손바닥을 엎었다 젖혔다 하는 것처럼 치료가 간단하다라고까지 얘기를 하는데 식이요법만 가지고는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디톡스를 하고 밥을 하나도 안 먹어도 혈당이 300 이하 안 떨어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나머지 부분을 인슐린 없이 정상이 될 때까지 걸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걷기 운동이 이렇게 놀라운 치료제가 되는데 어디 여기 설악산은 걷기가 좋은 환경입니까? 지금 서울은 이거 배워도 못 걷는 날이 더 많아. 안 걷는 게 더 좋은 날이 더 많아. 뭐 때문에? 미세먼지 때문에 숨이 턱턱 막혀요. 그래서 제대로 된 공기를 이렇게 제대로 된 방법으로 마시면서 운동을 하면 놀라운 효과가 있는데 5번째는요. 걷기 운동을 하면은 골다공증을 치료하는데 또 도움이 됩니다. 왜냐하면은요. 울프의 법칙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울프의 법칙은 이 뼈가 압박이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많이 압박을 받으면 받을수록 안 부러져야 되지 않겠어요? 안 부러지려고 피 속에 흘러다니는 칼슘이 더 많이 뼈에 가서 달라붙는다는 법칙이에요. 사람이 한 달만 누워 있잖아요. 그러면 압력이 서 있을 때보다 적어지죠. 칼슘 다 빠져나갑니다. 한 달만 누워 있어도. 혼자 서 있기도 어려워서 흔들거려요. 한 달 만에 일어나면은. 입원해 보신 분들 기억할 거예요. 그런데 계속 걸으면 압박이 가해지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뼈가 튼튼해지게 돼 있다. 또 이 칼슘이 이제 침착되면서 뼈가 더욱더 단단해지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골다공증을 치료하는데 자꾸 먹는 데만 관심 갖지 마시고 뭐 해야 된다? 걸어야 된다. 그것도 살살 걷지 말고 가능하면 힘차게 파워워킹을 해라. 자, 6번째. 걷기 운동을 하면은 비만 치료에는 최고라는 것입니다. 자, 아랫배가 나온 사람이 살을 빼야 되겠다. 식이요법으로 빼겠다는 사람은 100% 실패입니다. 식이요법만 가지고는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저녁에 이거 라면 한 사발 먹으면 안 되는데 그냥 자야 되는데 그렇지만 먹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그냥 먹는 사람 하나도 없고 합리화를 시키면서 먹습니다. 먹고
운동 그냥 조금 더 하면 되지 뭐. 근데 먹고 운동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해, 대부분은. 운동을 해도 라면 한 그릇 속에 있는 칼로리가 얼만큼 들어있는가 하면은 300kcal 들어있어요. 300kcal를 먹고 운동으로 뺀다? 운동을 얼만큼 해야 되는가 하면 1시간을 걸어야 됩니다. 그 잠깐 후루룩 먹고 1시간을 걸어야 돼. 그러니까 이 먹는 것만 가지고는 절대로 불가능하고 걷기 운동이 같이 병행돼야 되는데, 그러면 걷는 거하고 빨리 달리는 운동하고 살 빼는 데는 어떤 운동이 더 좋을까요? 걷기 운동이 훨씬 좋습니다. 자, 왜 그런가? 30분 동안 달리기를 했고 30분 동안 걷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여기 내장 지방이 얼마나 빠지는가 하고 보니까 달릴 때는요, 지방이 태워지는 칼로리 중에서 지방이 33%가 태워졌고 그리고 탄수화물은 67%가 태워졌습니다. 그러나 걷기를 했을 때는 지방이 50% 태워지고 탄수화물이 50%가 태워졌어요. 지금 뭘 태우고자 하는 거예요? 우리는 지방을 태우고자 하는데 그러려면 걷기가 낫다. 막 달리면은 장담지 근육에서 에너지를 빨리 만들어줘야만 됩니다. 그럴 때는 지방질을 탄수화물로 바꾸어서 에너지로 태울 시간이 없어요. 너무 빨리 달리니까. 그냥 우선 탄수화물을 태우고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방은 별로 안 줄어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걷기를 하면은 물론 탄수화물도 태워주지만 지방질도 조금 여유가 있으니까 일부는 반절은 지방질을 뜯어서 태워주는 이 기전이 작동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부 지방을 빼기를 원하면 걷기를 해라. 미국의 운동생리학자인 폴락의 연구 결과를 보니까 걷기 운동을 하면은요, 체지방이 13.4%가 감소가 됐고 또 달리기를 할 때는 6%밖에 체지방이 빠지지 않더라는 거예요. 뭐 걷기 한다고 해서 하나도 안 빠지는 건 아니지만은 효율을 생각한다고 하면은 걷기가 좋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일 좀 빠른 속도로 걸으면 내장 지방을 빼주는 데는 아주 도움이 됩니다. 자, 또 7번째, 걷기 운동을 하면은 파킨스씨 질병을 예방하고 치료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파킨스씨라고 하는 것은 뇌신경세포의 연접점에서 녹이 슬어 가지고 이 손발이 잘 안 움직이고 떨리는 병입니다. 자, 왜 파킨스씨 병이 생기는가? 물을 마시고 싶다. 그러면 누가 물 마시고 싶다고 어떤 세포가 생각을 한 거예요? 뇌신경세포가. 생각만 하면 뭐해? 요 팔을 움직이는 운동신경세포에게 야, 물 좀 가져와 하고 신호를 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물 가져와 하는 뇌신경세포가 찌지지지지 하고 축삭돌기라고 하는 전기선을 타서 전기신호를 보냅니다. 그러면 요 운동신경, 손을 움직이도록 명령하는 운동신경세포가 받아야 되겠죠, 그 신호를. 그럼 얘가 전기선이 마중 나가 있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특별한 목적에 의해서 요 축삭돌기선이 붙어 있는 게 아니고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물 가져와 찌지직 자동적으로 흘러서 물을 가져오게 돼 있는 것이 아니고 전기선이 끊어졌으니까 전기 신호로는 흘러가질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만들었는가 하면 물 가져와 하고 전기 신호가 여기까지 왔는데 요걸 운동신경이 요렇게 붙어 있는 게 아니라 40만 분의 1cm가 떨어져 있어요. 그러면 전기로는 못 넘어가겠죠. 그래서 여기까지 전기 신호가 왔는데 여기 40만 분의 1cm를 굴러가도록 도파민과 같은 신경 양도자로 번역을 합니다. 그래서 떼구르르 하고 1000만 분의 1cm 계곡을 굴러가요. 계속 굴러가려면 물 한 잔 먹으려면 내일 가져올지도 모르니까 그 다음에 일단 여기 계곡만 넘어오면 다시 번역을 해요.
신경 양도자로 온 신호를 전기 신호로 다시 바꿉니다. 그러면 이제 운동신경이 찌찌찌찌찌 하고 전기 신호로 전달이 되면서 물잔을 입으로 가지고 오도록 그렇게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활성산소가 많아지도록 살아주는 사람들은 요 연접점이 녹슬어 버렸어요. 녹슬어 가지고 젊었을 때는 전기 신호가 물잔 가져와 10개가 날라왔으면 요것을 신경 양도자 도파민이 10개로 다 번역이 됐고 다시 10개로 전기 신호로 바뀌면서 내가 마음먹은 것처럼 부드럽게 물잔을 가지고 왔는데 여기가 활성산소로 녹슬어 버리면 전기 신호는 물잔 가져와 10개를 보냈는데 도파민은 5개밖에 번역이 못 돼요. 그러면 요 손이 물을 가져올까 말까 떨리면서 가지고 오는 현상이 벌어진다. 요게 파킨스씨 병이에요. 그러면 파킨스씨 병은 불치병이라고 병원에서는 얘기를 하지만 불치병이 아닙니다. 여기가 녹슬어서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산화 주스와 효소를 먹으면서 여기를 녹슨 것을 싹 청소를 해주면은 원래 상태로 10개가 전달이 되면서 안 떨리면서 가지고 오는 날이 온다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이 너무 급하게 평생 활성산소가 너무 많이 나올 수밖에 없도록 잘못된 음식, 잘못된 공기, 잘못된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살아가지고 이 녹슬어서 파킨스씨 병이 왔는데 그냥 한두 달 조금 고쳐가지고 왜 안 고쳐지느냐고 하고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70년을 그렇게 살아가지고 온 병을 한 달, 두 달 하고서는 효과가 없다고 그러는 사람들은 좀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한 달, 두 달 해도 걷는 게 조금 좋아져요, 안 좋아져요? 좋아져요. 좋아진다니까요. 그러면 이런 정도로 조금 좋아지면 약으로도 불가능하다고 하는 건데 약은 더 진행되지 못하게만 만들어주는 약인데 이게 좋아진다. 가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완치된 사람들을 봤기 때문에 치료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파킨스씨 병을 치료할 때는 항산화제를 사용하는 것이 필수적이고 디톡스를 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제가 이 소형 MRI로 검사를 해보면은요, 여기서 한 달, 두 달 있어도 디톡스를 안 하고 먹는 것만 한 사람들에게는 많은 변화가 안 나타나요. 그런데 디톡스를 한 사람들은 막 드라마틱하게 비정상이 막 정상으로 올라가요. 자, 그래서 그 중에서 걷기 운동도 해야 되는데 여기 미국 하버드 대학의 보건대학에서 에번 세커 박사님이 연구한 것을 보니까 평균 연령 63세, 그러니까 좀 나이가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거예요. 14만 3천 명을 대상으로 연구를 했습니다. 그 결과가 10년 동안 쭉 이 나이 드신 분들을 관찰한 연구 결과로 결론이 나왔는데 운동을 보통 사람들보다 조금 더 평균보다 많이 했다. 그런 사람들은 파킨스씨 병에 걸릴 가능성이 40%나 적더라. 운동을 조금 더 많이 해주는 사람들은 자꾸 운동을 해주니까 여기 운동신경 부분이 더 많이 사용됐겠죠. 녹슬 시간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활동과 운동량이 적은 사람들이 여기가 빨리 녹슬면서 파킨스씨가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걷기 운동을 할 때에 파킨스씨 병이 좋아진다라고 하는 또 다른 많은 연구 결과들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여기서 운동만 하는 게 아니죠.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하면서 파킨스씨 병도 치료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앞으로 정말 하고 싶은 게 하나 있다고 하면은 암이나 파킨스씨가 완치되는 요양원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한 번 오면 한 주, 두 주가 아니고 1년, 최소 1년 있을 수 있는 요양원을 지금 제가 셋업을 하고 있어요. 파킨스씨를 그냥 더 이상 나빠지지 않게 해주는 게 아니고 완치가 될 수 있는, 암이 완치가 될 수 있는,
그런 지금 시스템을 우리가 바꾸기 위해서 제가 지금 낮에 계속 나갔다 오는 거예요. 틀림없이 좋아지는 것을 아는데 그걸 못 기다려요. 그래서 그게 가능할 수 있는 요양원을 지금 설립하는 문제로 요즘 바쁘게 지금 다니고 있어요. 자, 8번째, 걷기 운동을 하면은 또 암을 예방하고 치료하는데 이건 필수적입니다. 필수적이에요. 왜냐하면은 이 모든 암은 영양분이 부족하고 산소가 부족하면은 암세포로 변합니다. 왜? 정상세포보다 암세포는 혈관이 12% 내지 14%밖에 흐르지 않는데 이 주인 양반이 자꾸 밥을 잘 안 먹어줘. 또 산소를 많이 안 보내줘. 그럼 죽어야 되잖아요. 근데 죽기 전에 그 악한 상황에서라도 살아남으려고 몸부림치는 게 뭐냐면은 일단 암세포로 변해버리는 것입니다. 암세포로 변해버리면 혈관이 12%만 있어도 살아나니까 아직 안 죽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암세포를 치료하기 위해서는 산소와 영양분을 잘 공급해 주는 게 첫 번째입니다. 근데 운동을 하면은 뭐가 강화되게 돼 있어요? 혈액순환이 분명히 강화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서 노폐물을 또 운동을 하면서 땀이 나니까 버려주고, 그리고 세포에 산소와 영양분을 잘 공급을 해주고, 그리고 이 혈액순환이 빨라진다는 얘기는 혈관을 타고 면역세포들이 돌아다니는데 활동력이 강해진다는 얘기잖아요. 순발력이 높아져요. 그래서 암세포와 싸우는 군사력이, 면역력이 운동을 하면 굉장히 강해지면서 자기 스스로 이 암세포를 퇴치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영국의 암연구소에서 조사한 연구 결과를 보니까 운동을 하는 사람들은 위암 발병률이 50%나 줄어든다. 운동을 하면은 위쪽에도 혈액순환이 잘 공급이 되겠죠. 그래서 위가 이상한 세포로 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위암이 반절 정도밖에 안 걸릴 정도로 줄어드는 효과가 이렇게 확인이 됐다는 거예요. 자, 여기 운동을 하는 것과 사망률, 120년은 살아야 되는데 중간에 누가 더 많이 죽느냐, 이 사망률을 가지고 연구를 했어요. 100명당 몇 명씩 죽는지 사망자 수를 쫙 조사를 해보니까 거의 운동을 하지 않는 그룹이 사망률이 25명, 제일 높아요. 운동 안 하는 사람들은 죽을 날이 빨리 다가온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약간 운동을 하는 그룹은 사망률이 확실히 더, 모든 연령대 40대, 50대, 80대 다 똑같아. 모든 연령대 다 통틀어서 사망률이 운동 하나도 안 하는 사람보다는 더 줄어들어요. 그리고 적당히 운동을 하는 그룹들은 현저하게 사망률이 줄어듭니다. 25명, 운동 안 하면 25명이 죽는데 이 운동을 해주는 사람들은 5명밖에 안 죽어요. 그런데 운동이 정말 필요한 나이는 언제인가 하고 보니까 젊었을 때는 운동을 안 하면 10명 죽고 운동을 해주면 5명 죽고, 젊었을 때는 젊음의 힘이 있기 때문에 운동을 하나 안 하나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80세, 70세 넘어가면 운동 안 하는 그룹은 25명이 죽고 운동을 하는 그룹은 5명밖에 안 죽고, 그러니까 나이가 들수록 뭘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운동을 해줘야 돼. 젊은 사람들은 운동을 하나 안 하나 별 차이가 없어요. 젊음이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운동을 나이가 들수록 더 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을 하시면서 좀 움직이기 싫고 아이고 오늘 그냥 좀 더 누워 있을까? 그럴 때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침대 박차고 일어나서 걸어야 됩니다. 특별히 디톡스 할 때에 아우 너무 힘들어, 나 죽을 것 같아, 손가락도 까닥하기도 싫어, 그때 누워있는 날이 아니고 어떻게 해야 되는 날이에요? 일어나야 됩니다. 한 명도 예외 없이 실험을 해보세요. 디톡스를 할 때 힘든 것은 몸이 안 좋아서 힘든 게 아니고
몸에 붙어있던 독소들이 떨어져 나오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그래서 손 하나 까딱하기 싫어. 누워있으면 계속 힘들어요. 그런데 운동을 가면은 혈액순환이 어떻게 되겠어요? 누워있을 때보다 강해지겠죠. 강해지면서 땀과 함께 독소가 어떻게 돼요?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힘들게 운동 나갈 때는 피곤했지만은 갔다가 돌아올 때는 몸이 어떻든가요? 더 가벼워져. 한 명도 예외가 없어요.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해야 됩니다. 모든 것은. 지금 힘든 것 현실만 바라보지 말고 힘들지만 내가 운동을 갔다 오면은 이런 기전에 의해서 몸이 좋아질 것이다. 그렇게 이 믿음을 가지고 나가면은 이제 몸이 더 가벼워지는 실상이 내가 믿는 대로 1시간 뒤면 여기서 열매 맺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질병 치료를 위해서 우리가 걷기 운동을 좀 제대로 해야 되는데 이 운동을 어떻게 해야만 되는가? 이것도 좀 배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걷기 운동을 얼만큼 언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제 운동이 좋다고 하는 건 배웠는데 실컷 배우다가 마지막 운동하는 방법을 모르면 거꾸로 더 빨리 죽을 수도 있으니까 요걸 제대로 좀 배울 필요가 있겠어요. 그래서 요 강의는 제가 다음에 이어서 또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운동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는 좀 배웠죠? 예, 요것을 우리가 다음 주에 좀 이어서 지금 살펴볼 내용들이 너무 많아요. 하나씩 이 8가지를 좀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면서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양일권 박사입니다. 여러 가지 생활 습관병으로 고생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백투에덴 힐링 센터로 오십시오. 질병을 근본적으로 치유하실 수 있습니다. 현대인들을 괴롭히는 각종 암, 고혈압, 심장병, 뇌졸중, 당뇨병, 류마티스, 아토피, 알러지, 자가 면역 질환 등은 잘못된 생활 습관 때문에 생기는 생활 습관병입니다. 유전학에 의하면 이러한 각종 생활 습관병들은 태어날 때 이미 부모로부터 질병 유전자를 물려받았을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그러나 최근에 발전한 후생 유전학에 의하면 어떤 종류의 질병 유전자를 가지고 태어났을지라도 유전자의 스위치를 끄기만 하면 질병이 치유되고 그 질병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유전자의 스위치를 끄느냐 켜느냐 하는 것은 그 사람이 태어난 후에 생활 습관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백투에덴 힐링 프로그램은 예방의학, 한의학, 천연치료학, 심리영양학 등의 최첨단 학문의 연구 결과를 통합적으로 사용하여 질병의 원인이 되는 잘못된 생활 습관을 가장 단시간 내에 가장 확실히 고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획기적인 프로그램입니다. 후생 유전학을 바탕으로 생활 습관을 개선함으로 질병 유전자의 스위치를 꺼서 각종 불치병, 난치병을 치유할 수 있는 획기적인 백투에덴 힐링 프로그램에 여러분을 초청합니다. 백투에덴에는 2가지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먼저 평생 잘못된 생활 습관으로 인해서 몸에 축적된 독소를 제거해주는 디톡스 프로그램인 비우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다음에는 건강에 좋은 음식을 먹으면서 치료하는 건강식 프로그램인 채우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한방에서는 만병의 근원은 일독이라 했습니다. 만가지 질병은 한 가지 독소에서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양방에서는 세계 최고의 의과대학인 존스 홉킨스 대학에서 질병이 36,000 종류가 있는데 그 모든 질병의 최종적인 원인은 활성산소라고 하는 독소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최고의 치료 환경을 갖춘 설악산 백투에덴 힐링 센터에서 만병의 근원이 되는 활성산소를 해독하는 항산화 주스, 해독을 위한 효소, 그리고 새로운 세포를 생성하기 위한 건강식 등의 치료 방법으로 완전한 치유와 행복의 삶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